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비아동 분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이 클라라 축일이던데 축하드려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축하 인사 많이 받아서요. 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근데 배는 고프더라고요. 아, 그쵸. 다르죠, 또.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나운서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도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추억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국내 어떤 성지로 순례를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 제주교구에 있는 성지 중에서 1901년에 일어난 신축교환과 관련이 있는 성지로 관덕정 순교터와 황사평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2016년에 다녀온 후로 네. 지난 5월에 다시 순례를 다녀온 곳인데요. 휴가철에 제주 가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직접 못 가시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순례 함께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덕정 순교터와 황사평에선 어떤 묵상들을 좀 하셨나요? 이 두 성지는 그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그 이후에 발생한 민군에 의한 희생이어서 더 안타깝고 좀 아픔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무수히 드러나는 이게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은총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784년 천주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100여 년 동안을 내내 박해를 받아오다가 1886년 그 한불 조약을 계기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는데요. 이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박해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지만 지방에서는 그 소규모의 박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건은 이렇게 공식 박해를 능가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1901년 신축년에 발생한 제주도 신축교환으로 교우를 포함한 양민 수백 명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떠나볼 성지가 이 신축교환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1901년 신축년에 발생한 사건, 이 신축교환은 제주교난, 또 제주교란, 그리고 제주민란, 또 이재수의 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신축교환이 일어난 1901년은 그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지 15년이 지난 때였고 또 선교사가 제주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교활동을 시작한 지 채 2년이 못 된 때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재수의 난이 예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제주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박해 이후로 한 명의 신자도 없었던 이 제주였는데요. 당시 조선 교구장이셨던 뮤텔 지교님은 1898년 4월 22일 그 제주 본당을 설립하고 프랑스 선교사인 페네 신부와 한국인 김원영 아우구스티노 신부를 제주로 이제 파견함으로써 제주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이듬해 페네 신부는 육지로 전임되어 가시게 되었고요. 대신 라크루 신부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제 김원영 신부님은 그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의 한논, 한자로는 대정이라는 곳에서 정착함으로써 이 새 본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네. 이 김원영 신부님의 눈부신 활동으로 신축교환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제주의 교세는 그 두 개 본당에 신자 수는 241명이나 되었고요. 또 예비 순자 수도 620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네. 근데 이제 1901년에 발생한 이 신축교환은 1900년 조정에서 파견된 봉세관이 황실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잡세를 거두어 들였던 그 수탈 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밀란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수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네. 어장이나 또 그물, 또 심지어는 소나무나 이 목초지까지도 세금을 매겼다고 해요. 그래서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이 정말 컸었답니다. 네. 이 소나무 또 그물에게까지 세금을 매겼다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혹한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계속 이어서 말씀해 네네. 주실까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자 정작 도정 책임자하고 봉쇄관은 도피를 해버렸고요. 민군들은 그 공격 대상을 천주교로 돌렸답니다. 아, 네, 마치 일본이 그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렸던 이 임진왜란과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피해를 입는 건 사실 결국 죄 없는 백성들이죠.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좀 배경이 있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당시 제주도민은 가혹한 이 세금 징수와 세금 징수관의 그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환불 조약 이후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에게는 그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네. 내어준 여아대라는 특권이 주어졌는데요. 네. 이 여아대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나와 같이 대우하라는 뜻의 한자인데요. 다시 말해서 프랑스 신부 대하기를 임금인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이런 특권이었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여하대라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프랑스 세자가 그걸 남용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죠. 이런 특권이 주어진 선교사들은 이제 정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혹한 세금 징수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런 신자들을 봉쇄관에 마름으로 쓰도록 요청을 했답니다. 네. 이 세금을 징수하는 하급 관리관, 하급의 실무자인 이 마름에게는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몇몇 불량 신자 마름들이 세금 수탈에 앞장을 서고 또 이제 그러면서 비신자들이 원망을 사게 되었고요. 네. 또 제주 토속 종교를 이렇게 비하하는 등 이렇게 교폐를 일삼았었답니다.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사실 그러라고 이 프랑스 신부님이 도움을 준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 신축교화는 세패와 이 교폐의 그 복합작용으로 일어났던 것인데요. 네. 이러한 세패와 교폐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전군에서는 상무사라는 사설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네. 이렇게 신자들과 사사로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었답니다. 사실 충동이 좀 잦으면은 결국 언젠간 한 번은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후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결국 1901년 5월 초에 네. 그 이 조세 수탈에 저항한 민회가 열렸고요. 봉쇄관의 그 조세 수탈을 시정하기 위한 이게 밀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봉쇄관이 도망을 쳐버린 데다가 또 신자들이 또 그때 한림 민회소 습격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를 계기로 해서 민군과 교회 측의 대결로 치닫게 되었답니다. 네.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서 그 제주 읍성의 남쪽인 그 황사평에 주둔을 한 이 민군과 제주 읍성으로 쫓겨 들어간 신자들 사이에 서로 살상이 이어지곤 했답니다. 이 이재수의 난으로도 불리는 신축교환 사건 얼마나 지속된 건가요? 신축교환은 5월 5일부터 6월 초까지 한 20여일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네. 당시 교회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상무사원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당시 제주에 부임해 있던 이 나크루 신부하고 김원영 신부는 네. 마침 피정이 있어서 육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요. 네. 미틀지교는 그 피정 중에 인사이동을 결정을 해가지고 네. 이 김원영 신부님은 이제 육지에 남게 하시고 대신에 이제 무쇠 신부님을 대정본당에 임명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라크르 신부님과 무쇠 신부님 이 두 분이 5월 10일에 제주에 들어가서 제주성에 갇혀 있던 신자들과 이 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서로의 접전 끝에 5월 28일 네. 제주 성내 그 주민들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게 되자 민군은 이 성내로 제주 읍성내로 진입을 해서 제주성을 장악하고 나서 신자들을 관덕정 정자 앞에 모아놓고는 이렇게 살해하게 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 후 이야기도 좀 이어주실까요? 네, 제주 읍성을 함락한 민군은 이 천주교인들을 포함해서 양민 수백 명을 살해했는데요. 네. 170여 명의 신자들이 이 관덕정 앞 정자 앞에서 모진 매를 맞고 처형이 되었답니다. 당시 신축교환으로 희생된 신자 수는 대략 300명에서 약 35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때 라크루 신부가 프랑스 함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관덕정의 시체들이 즐비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이 편지 내용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라크루 신부가 미텔주교에게 보낸 1901년 6월 11일자 서한 내용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폭도들은 그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끌어내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여자 교우들의 새로운 학살 소식과 화재 소식이 도처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원영 신부의 회장인 박고스만은 묶인 채 매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곳에 저의 복사 아우구스티노가 있다가 도망쳐 왔습니다. 동원 마당으로부터 거친 소리들이 들려왔고 천주교 아이놈은 어디 있느냐는 외침도 들렸습니다. 벽장에 숨어있던 아우구스티노는 마침내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아, 하느님, 제 아이가 잡혔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했고 폭도들은 그 아이의 뺨에 총을 들이대고 여러 차례 발포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시여, 예수님, 성모님.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하며 살해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라디오로 순례를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조명순 자매님과 제주교구 황사평 성지순례 여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신축교환 사건 발생 이후에 희생자들은 어디에 모셔졌을까요? 네, 대부분 연고가 있는 시신들은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모셔갔고요. 네. 연고가 없는 시신은 그 별도봉 기슭에 감회장 됐다가 1903년 4월 조정으로부터 이 황사평을 양도받아서 이장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때 그 황사평으로 이장한 그 무영고 묘와 시신의 수는 그 합장한 묘를 합해서 총 26기에 28구가 이장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주의 신자들은 이 황사평을 순교자 묘역으로 생각해서 해마다 현양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1995년에는 그 순교자들의 유해를 한 곳에 모은 합장묘를 조성하면서 그 묘역을 새롭게 단장해서 순교 사적지로 갖고 왔답니다. 네. 또 이 신축교환 당시 처참한 사형장이 되어버렸던 장소가 바로 관덕정이라고요. 네, 관덕정은 제주시의 중심부인 삼도 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관덕정은 제주에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목조 건축물로 1963년에 보물 제322호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무심하게 서 있는 이 관덕정 정자 앞 순교터에는 네. 따로 뭐 이곳에 관한 기록 같은 게 없어서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네. 그날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또 제주교구에서 이 신축교환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는 이처럼 민중들과 천주교와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데요. 네. 다행히 제주교구는 이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답니다. 제주교구는 1997년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교구사를 편찬하면서 신축교환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했는데요. 제주교구는 이 신축교환을 무죄한 신자들이 희생된 천주교 박해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교환 당시 있었던 교회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제주 사회와 또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서 대화에 나섰답니다. 네. 사실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된 반성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결과로 2003년 11월 7일 1901년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그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천주교회는 과거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그 동양 강점을 위한 위해서 이렇게 치열했던 각축구 시대에 네.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를 했고요. 네. 또 기념사업회는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봉건 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서 분연히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했답니다. 이로써 100년 동안 이렇게 평행선을 다녀왔던 양측이 과거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화해의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화해를 그래도 했다고 하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뒷이야기가 더 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가 다음에 만나는 날이 언제죠? 네, 이제 여름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을에 찾아뵙게 될 네. 예정인데요. 9월이면 가을 맞죠? 네, 맞습니다. 9월 1일 오늘 못다한 이 황사평 이야기와 또 신축교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